이시원 공식기관 비서관의 이름이 등장을 했습니다. 유재현 이 법무관리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지난해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이 경북청에 가 있던 수사 기록, 박정훈 대령이 수사했던 수사 기록이 회수가 된 사건이 있었어요. 지난번에 대통령실 유선 전화번호가 찍혀서 이종섭 전 장관한테 연락이 갔다라는 게 보도가 됐었고, 이번에도 대통령실에서 연관이 돼 있는 정황이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점점 이거 세게 가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 근데 네. 이게 최수근 상병의 안타까운 희생, 네. 이 죽음에 대해서 그 억울함을 밝히기 위한 박정훈 대령의 법 집행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박정훈 대령이 잘못한 게 없어요. 국방부 장관 사인까지 다 받아가지고 그렇죠. 법대로 처리한 거거든요. 군사법원법 개정이 됐기 때문에 개정법의 취지에 따라서 민간법원으로 넘긴 건데, 이게 지금 상황이 어디서부터 꼬였는지 갑자기 박정훈 대령이 집단항명죄에 수개로 몰리면서 영장이 청구가 되고, 아까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네. 대로 갑자기 뭐 이시원 비서관은 유재은 법무부 관리관한테, 국방부 관리관한테 이제 전화를 걸고, 또 용산에서는 이종섭 장관한테 네. 또 전화를 하고, 또 신범철 차관부터 안보실의 임종득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좀 조직적으로 움직인 거거든요. 그러면 왜 박정훈 대령이 법을 지켜가지고 최수근 상병의 사망 사건 다시는 반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사령관들한테 책임을 묻고 정치적 법적 책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왜 조직적으로 방해하느냐? 그리고 결국에는 8명을 민간법원에다가 이제 수사 의뢰를 이제 검찰에다 한 건, 경찰에다 한 건데, 이게 결과적으로 2명으로 축소가 됐어요. 그럼 수사 외압이 결과적으로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은, 밑에 사람들 막 전화하고 한 거 이제 이거 다 수사해봐야 됩니다. 그럼 직권남용이나 공무집행 방해 이제 다 나올 건데, 가장 핵심은 뭐냐? 이종섭 장관의 결재를 번복시킬 만한 힘을 가진 사람이 몸통일 겁니다. 그럼 장관보다 힘센 사람은 두 자리밖에 없어요. 하나가 국무총리고, 그 신문만 보시는. 그다음 한 분이 윤석열 대통령,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의혹은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드러났다라는 것은 아주 역설적이게도 몸통, 두뇌, 핵심, 그건 윤석열 대통령 아니겠는가, 이 의혹이기 때문에 전 이것을 국기문란 사건으로 이제는 규정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까지도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이건 특검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당장 해야 된다. 이 증거인멸에 시간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해야 된다. 전 이런 입장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에서는 수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공수처 수사를 좀 지켜보는 게 나을 거 아닙니까? 특검은 바로 가야 됩니다. 왜냐면 공수처가 지금요 인력도 부족하고요. 곧 공수처장이 지금 임명될 상황이잖아요. 현재는 공수처장이 공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수사를 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제한된 인력으로 이게 범위가 상당히 넓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신인규 변호사 말처럼 뭐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국무총리든 대통령이든 이런 데까지도 확장이 돼야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인력으로 보나 뭘로 보나 제가 볼 때는 공수처가 이걸 수사하기에는 상당히 버거운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공수처 떠난 사람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특검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진실을 밝히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만약에요, 이러다가 갑자기 공수처장 임명을 해보세요, 대통령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사가 제대로 될까요? 지금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분이, 그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대통령과 가까운 분이라고 하고, 그분이 또 공처의 존립 자체, 공처의 설립 자체를 반대했던 분이라며요. 이런 분이 와서 제대로 수사를 하겠어요? 그러면 지금은 그분이 안 와서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저는 특검으로 가는 게 맞다. 이건 공처에 맡겨놔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기간도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압수수색 휴대전화도 다 지금 분석을 못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면 특검을 하고 거기서 나오면 돼. 공처에서 파견 나오면 되고요. 지금까지 공처가 수사한 내용들 수사자로 넘겨서 특검에서 받아가지고 수사하면 돼요. 더 많은 인력으로 짧은 기간 안에 빠르게 수사해서 문제가 있는 걸 밝혀내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공수처에 맡길 게 아니고 특검으로 가야 되고, 특검으로 가야만 중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지금으로서는 공처장을 만약에 대통령이 임명을 해버리면 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국회가 추천한 특검을 통해서 특검이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 그리고 이게 수사 내용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직권남용 범죄거든요. 공무집행 방해 이게 따라오는 건데, 그럼 직권남용이 뭡니까? 그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첫 번째로 확인을 그렇죠. 하고, 그 권한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뻔한 겁니다. 해병대에서 수사단장을 하고 있는 박정훈 대령, 수사에는 독립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대통령 할아버지라고 해도 개입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조직적인 개입 시도가 있었다라는 게 정황으로도 이미 나왔잖아요. 이게 어렵습니까? 유재현 법무관리관 불러가지고 왜 전화했는가, 무슨 내용을 얘기했는가, 진술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신범철 차관, 그리고 이제 올라가서 대통령실에 임종득 제2차장, 네. 그리고 이제
국방부 장관이었던 이종섭 장관 이분들만 수사하면은 끝날 일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참 공수처가 저는 아까 최진모 교수님처럼 뭐 인력의 한계 이런 거 얘기했지만은 그래도 공수처가 나름대로 국가기관이거든요. 아니 압수수색 영장 청구하는데 힘이 듭니까? 청구해가지고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본인들이 파란 박스 들고 가서 해오면 되는데 왜 밥값을 안 하냐는 겁니다. 이게 무슨 대기업 수사나 무슨 재벌 수사나 특수수사처럼 어려운 게 복잡하거나 어려우면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이거 삼척동자도 아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왜 안 하느냐? 이게 의지의 문제 아닌가? 그래서 저는 너무 권력의 눈치를 보는 공수처도 좀 반성해야 되고요. 지금 공수처 처장, 차장 다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임명을 안 하는 것도 문제고 임명하더라도 자신들 측근 임명하는 것도 문제고. 그래서 저는 빠르게 이건 특검으로 저는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종섭 전 장관이 자신은 사건 기록 회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밝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왜 갖고 온 그러면 거예요? 경북청에 누가 간 거예요? 그러면 국방부 직원들이 갔는데 임의로 갔습니까? 이시원이 시켰습니까? 누가 시켰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얘기했듯이 전 국방부 장관은 나는 관여한 적이 없대. 그럼 누가 관여를 했겠어요? 그 위가 관여를 유령이 했겠지. 했나 보다, 유령. 아니, 그 이쪽이 관여를 했겠지. 자기는 책임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나는 모르겠고 누군가 지시를 그러니까 했다. 바보가 되는 거죠. 바보 되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면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건데 면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본인이 사인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항명죄로 예를 들면 박정훈 대령이나 이런 사람들의 처벌을 진행하는 것도 본인이 그 책임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만약에 그게 잘못됐다면 본인은 관계 없다면 왜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거예요? 삼으면 안 돼요. 항명이 될 수가 없어. 그러면 네.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법적으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항명이다? 아니 그럼 법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법에 어긋나는 명령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는 또 거잖아. 영장까지 쳤어요. 박정훈 그러니까 대령한테. 그게 예를 들면 명령이 불법적이고 법에 어긋나는 명령이라면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군대가 무슨 뭐 법 불법적으로 막 명령을 해도 따라야 돼요? 아니 법에 분명히 이첩하라고 돼 있잖아. 사망 사건 관련해서는 수사가 끝나면 바로 이첩하게 돼 있어요. 뭐 박정훈 대령은 그걸 따랐을 뿐이에요. 근데 왜 그 불법적으로 그거 하지 마 하면 안 해야 돼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걸 따르는 게 거부하고 법대로 하는 거지. 아니 그리고 공직기관 비서관은요. 이거 제가 이름을 바꿔드렸어요. 공직기관이 아니라 공식 집사비서관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오른팔로 그냥 수종 역할을 하는 건데요. 공직기관 비서관도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은 법대로 안 하는 사람한테 가서 기강을 바로 잡아야 돼요. 법대로 그렇죠. 하는 사람을 입을 막으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법대로 안 하는 유재훈 법무관리관이나 그 위에서 외압 넣으려고 했던 사람들의 기강을 잡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거꾸로 합니다. 오히려 법대로 한 박정훈 대령은 이제 탄압의 대상이고 법대로 안 하고 있는 유재훈 법무관리관이나 다른 사람들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시도에 가담한 정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대통령의 공식 집사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 아니냐. 그럼 우리가 월급 줄 이유가 있습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점점 지금 대통령실 특히 이제 대통령을 향해서 모든 의혹의 핵심이 대통령을 좀 향해 가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건 뭐 저희가 수사 결과 나와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의혹이 짙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에서 법률수석 검토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률수석, 민정수석 거의 뭐 이름만 바꿔놓은 것 같은데 다시 부활을 시키는 거잖아요. 법률수석이라는 이름으로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이름이 너무 안 좋습니다. 법률수석은 너무 고민 안 하고 진 것 같아요. 아니 법률이 안 들어가는 그 행정 영역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에 썼던 민정수석이란 쓰는 게 맞죠. 원래대로 한다 그러면. 그래서 예. 전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겠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요. 근데 지금 이제 본인의 말을 바꾸는 거에 대한 비판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름을 저는 무리하게 바꾼다고 보고 사실은 법률수석을 지금 만든다고 하면은 이 상황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의 직접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그렇다면 본인의 방어를 위한 이거 법무팀 만드는 거 아니냐 용산 내에. 그래서 법무법인 용산 아니냐라는 지금 그런 뭐 멸칭도 얻고 있는 것인데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지금까지는 대통령이 드러나지 않게 암묵적으로 사정 권한을 장악했다라는 여론이 많았는데 이제 임기 말이 되면서 사정권도 이제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법률수석을 만들어서 또 사정 드라이브를 더 강하게 걸기 위한 그런 포석 아니겠냐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이 정치하겠다고 하면서 정치와 법률은 다른 거거든요. 법대로 안 되는 걸 정치로 하는 건데 지금 정치를 하겠다 그러면은 이번에 폐지하겠다고 말한 시민사회 수석실을 더 확대하는 게 맞습니다. 아니 정무수석실을 강화하거나. 근데 그걸 다 없애고 법률수석을 만들어서 다 법대로 하겠다. 이거는 정치보건과는 매우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윤 대통령도 수사를 좀 대비하는 법률 수석까지 만들어가지고 대비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법적으로 윤 대통령이 뭐 지시한 이런 정황, 지시한 사실이 확인이 된다. 어떻게 됩니까? 이거 탄핵 사유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확인되면은 이건 네. 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고요. 그 중대성을 보는데 이거를 중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군에서 정말 우리 청년이 안타까운 희생을 당했고 그 사망 사건의 원인을 밝히는 과정을 조직적으로 국기문란으로 은폐를 시도하고 심지어 법을 집행하던 그 해병대의 수사단장 그 대령을 박정훈 대령을 네. 구속영장까지 친다? 이거는 민주공화국에서 할 수 없는 일을 한 겁니다. 저는 명백하게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다. 전 탄핵 사유가 되고도 남는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특검을 절대 안 받겠네요. 특검을 안 받을 것 같다. 거부권 행사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럴 가능성이 높죠. 거부권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또 국민들이 볼 때는 아직 정신 못 차렸네 이런 또 생각할 수도 있고. 당연하죠. 윤 대통령이 어떤 결정하게 될까? 일단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본인과 연계돼 있다고 볼 수 있는 정황들이 너무 많고 네. 대통령실이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 수사가 특검이 들어오게 되면 여러 가지가 밝혀지지 않겠어요? 이제 뭐 특검이 또 브리핑도 하고 이러다 보면 네. 뭐 대통령실 관련된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오게 되면 상당히 어려워질 거고 그럼 탄핵 분위기까지 올라갈 수 있고 탄핵은 정치적인 거니까 국회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인기 변호사 말처럼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적 부분을 보겠죠. 네. 근데 그 부분도 저는 이제 충분히 헌법을 위반했다고 하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 막으려고 하겠지. 근데 아까 우리가 이게 나눴던 것처럼 지금 이제 다음 국회가 들어오게 되면 네. 108석이니까 192석이잖아요. 야당만. 공약권이, 예. 근데 그러면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이걸 이제 어차피 무기명 투표를 하지 않겠어요? 이걸 그냥 놔뒀다가는 본인들까지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또 명시적으로 그런 얘기를 한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뭐 안철수 원예 이런 사람들은 뭐 그런 얘기도 했었으니까. 네. 그런 사람의 8명 정도가 넘어올 가능성을 저는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토가 있을 수 있고 그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는 더더욱 그런 정서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2호권이 돌아왔을 때 네. 그것을 무작정 국민의힘이 다 단합해서 포기할 거다 반대할 거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통과될 가능성은 높다. 그렇게 봐요 저는. 아니 근데 그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는 게 네.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그 동안에도 헌법과 법률 많이 위반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같은 것도 마구잡이로 위반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헌법과 법률 위반이지만 탄핵에 이를 만큼은 아니다라고 하면은 탄핵이 인용이 안 될 수 있거든요 법률적으로. 근데 그렇겠죠. 지금 이 사안은 너무나도 명백한 것이요. 이것은 조직적인 형사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직권남용 범죄 내지는 공무집행 방해의 범죄 네. 내지는 뭐 무고죄의 범죄 이런 범죄 요소기 때문에 이거는 뭐 탄핵이 아니라 형사 처벌감인 거예요. 근데 이런 게 만약에 특검 수사를 통해서 공소장으로라도 확인이 됐다. 그럼 이건 대통령 자리 있을 수가 없는 거다. 당장 처벌받아서 구치소에 가야 될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전 이거 매우 중차대하고 보는 거고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몇 년입니까? 그래봤자 3년 남았는 네, 3년 거예요. 남은 거죠. 근데 이거를요 언제까지 조직적으로 은폐합니까? 임기가 그래도 3년 끝나면 이거 덮어준 사람까지도 직무유기로 다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직적으로 이젠 더 이상 은폐를 하면 은폐하는 것까지도 플러스 범죄가 더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뭐 이거 뭐 3년 미룬다고 해서 3년 뒤에 죄가 없어집니까? 아하. 시효도 진행 안 해요. 공소시효도. 그러니까 이건 좀 피할 길이 없다. 빨리 지금 받으시고 지금 빨리 털어내는 것이 국민 앞에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 할 수 있는 전 도리 아니겠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5월 2일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걸 처리하겠다, 특검 통과시키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21대 국회에서 과연 거부권 행사 이후에 재표결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거 정말 큰 사안이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신속하게. 된다.